고은영 스테이.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10kg가 쪘거든요. 답답했고, 그리고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무기력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잘 먹지도 잘 배출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년간 약 10만 명이 증가했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소화불량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제대로 음식을 분해하지 못해 장에 찌꺼기가 남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각종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때 생성된 독소는 장 점막을 통과해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 심내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불량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비만병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화불량,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소화불량을 잡고 장 건강과 체중 감량까지 잡았다는 50대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나를 괴롭히던 소화불량에서 벗어나 체중 감량까지 성공한 이원경입니다. 체중 걱정은 해본 적 없을 것 같았던 이분이 주인공이었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녀. 하지만 처음부터 인생을 즐긴 건 아니었다는데요. 웨딩샵을 했었는데 제가 뭔 사업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많겠죠. 그 당시에는 전국 신랑 신부들이 새벽부터 왔어요. 근데 뭐 식사를 제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뭐 식단 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 관리할 시간이 없었고, 뭐 아무거나 좀 배고프면 다 먹고 있으면 다 먹고, 그래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삐그덕했나 봐요. 저는 평생 50kg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60kg가 금방 넘는 거예요. 12kg나 쪘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답답했고 변비와 설사로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무기력하고, 그리고 좀 살 겹치는 거, 여름에 땀 차는 거, 너무 여자로서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중년 이후 살이 찐 분 중 젊었을 땐 살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체내 소화 요소가 노화와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소화 요소가 줄어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면 장은 필요한 영양소를 잘 분해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여 우리 장에 독소가 되어 쌓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지방과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는 지용성 독소라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생성된 지용성 독소는 지방세포와 합이 좋아서 착 달라붙어 살을 찌게 만드는데요. 흔히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된다는 게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지용성 독소가 끈적끈적한 형태로 내장의 지방세포에 들러붙어 덩치를 불리는 동시에 염증까지 유발한다는 건데요. 지속적인 소화불량은 혈액 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내장 지방량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을 만큼 독소와 내장 지방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속이 쓰려서 병원 갔더니 위염하고 식도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kg 증가에 식도염, 위염까지 설마 하고 지나쳤던 모든 것이 소화불량 때문이었답니다. 살찌고 비만이 되니까 온몸이 다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몸에 쌓인 무질서한 습관은 결국 건강에 균열을 일으켰고, 소화불량의 이상 신호에 삶을 잃을 뻔했습니다. 언제 왔어? 언니. 악수악수. 같이 공부하는 언니예요. 나이를 묻지 마세요. 빠른 거 먹었나? 흥은 함께하면 배가 된다고 하죠. 너무 재밌어요.
저희 50대도 이렇게 디제잉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풀어줘야 돼요. 체중 감량에 적은 스트레스라던데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일까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과분비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만들어진 코르티졸은 지방 조직에 있는 반응 물질과 결합하여 지방 조직에 저장되도록 만들고 결국 비만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스트레스를 풀어 관리하는 것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난 후 들어와. 언니. 뭘 또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렇게 시장까지 가가지고 왔어. 자, 우리 운동하고 또 우리 취미생활 하다 보면 배고프지? 단백질. 내가 좋아하는 고기 사왔네. 단백질 맛있게 수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와 채소, 풍미를 더해줄 간장과 맛술을 넣습니다. 물은 100ml만 넣거든? 저수분이야.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끓여. 뚜껑을 열고. 촉촉함과 부드러움까지 눈으로 확인하는 초간단 수육 완성. 와, 수육 잘 됐다, 언니. 이거 은경 씨가 한 거야? 언니 내가 했지. 와, 근데 살을 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도 되는 거야? 언니 먹어도 돼. 급하게 빼면 건강에 안 좋거든. 잘 먹으면서 빼는 거야. 아, 진짜? 보통 체중 감량할 때 의뢰 식사량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두 사람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맛있어. 아니, 예전에는 살쪄서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 언니 말도 마.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고 막 소화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랬었잖아. 당연하죠, 언니. 비만은 최고 안 좋아. 무기력하지, 소화 안 되지. 생활에 의욕이 없어. 지금 얼마나 좋아. 관리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와. 요즘은 소화도 잘 되니까 살 것 같아. 우리 나이 들면 소화 얼마나 중요해, 뭐지? 요즘 언니가 살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 좋아, 좋아. 다 원경 씨 덕분이야. 참, 언니, 우리 먹어야 될 거 있지? 맞다. 우리 또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먹을 게 있어. 언니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 이거 카미티 효소. 언니. 이거 맞아. 먹어야지. 어이, 자, 원경 씨 하나? 와우. 맛있게 먹었으니 속도 챙겨줘야겠죠? 고소하지? 내가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는데 요거 먹으니까 엄청 편해졌어. 그랬어? 나이 먹으면 뱃속 편한 게 최고야. 속이 편해야지. 얼굴에 화색도 돌지, 그치? 그럼 언니. 소화가 잘 되니까 속도 편하고 장도 편하고 또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간식 생각이 안 나. 아, 진짜? 달콤한 거 우리 피곤하면 생각나잖아. 근데 이거 그렇지 않아. 포만감이 아주 오래 가는 거 있지? 그래, 언니도 밥 먹고 난 뒤에 빵이나 과자 같은 거를 별로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언니도 도움 많이 받았구나. 그럼. 카무트 효소의 원재료인 카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곡물 중 하나로 꼽았으며 해외에서는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했던 고대 곡물로 왕의 곡식으로 불리며 아미노산 18종, 오메가, 비타민 등 53가지 영양소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이 찌면서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몸에 영양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 몸은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식욕이 증가하면 지방을 축적하게 되며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생명의 불꽃인 효소를 보충해주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소화기 기능이 정상화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대사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데요. 나아가 건강한 장내 환경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쥐에게 고지방 식단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과
지방 조직 내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으며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고 체중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체지방량과 중성지방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경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예전에는 살이 좀 많이 찌셨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맞나요? 예전에는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식사도 제때 못 하고 네네. 또 폭식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네. 위염하고 네네. 또 식도염까지 있어가지고 좀 고생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보통 살이 찌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소화불량이 있어서 고민하시고 살이 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소화효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소화효소 분비량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원경님은 꾸준하게 관리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체형 평가를 보시면 정확하게 표준 체형에 잘 유지되고 있으세요. 체질량 지수를 보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20.4면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고요. 네. 체지방률도 25.8. 근육량도 35.9. 이거는 진짜 50대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 같아요. 너무 조절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한번 했는데 네. 아밀라제의 경우에는 22에서 30, 그리고 리파즈는 13에서 60이 정상인데 네. 63 그리고 19.9로 이제 효소 수치도 정말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요. 혈당도 정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원경 씨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네, 제가 비만 때문에 식단 관리 잘하고 네. 운동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네. 카모트 효소를 먹고 있거든요. 아, 네네. 소화도 잘 되고 또 변비도 없고 네. 화장실 잘 가니까 네네. 가볍고 너무 좋아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네. 체내 효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외부에서 좀 보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드시는 것처럼 카뮤트 효소를 섭취해가지고 체내 소화 효소를 좀 보충을 해주게 되면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살도 좀 쉽게 빠질 수가 있고, 네. 뭐 무엇보다 이제 위장관 증상이 좀 도움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관리 잘 하시면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아유. 소화불량도 아마 앞으로 또 남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화불량을 계속 남의 일로 만들겠다는 그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플라잉 요가인데 아이들 풍선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이렇게 타고 놀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운동이 되거든요. 천장에 연결한 해먹에 몸을 맡긴 채 펼쳐지는 플라잉 요가. 이 매력에 빠진 원경 씨. 요가 시간만큼은 진지함으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고난도의 어려운 동작도 우아하게 완성하는 그녀. 체중 감량을 위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몸도 풀었고 스트레칭 다 됐으니까 장을 자극하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방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다리를 하나 올려놓고 옆으로. 그리고 최대한 밀어내시면 되는데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으면서 양손은 해먹을 잡고 가능한 만큼 허리를 틀어줍니다. 집에서는 천이 없잖아요. 이런 천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의자를 두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 한 손은 발 쪽으로, 다른 한 손은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골반의 방향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골반의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재미있게 운동하고 싶으면 수건 한 장 가지고 오세요.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직각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른 다리부터 옆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셋, 넷. 재밌죠? 트위스트 동작은 장기를 부드럽게 압박하고 풀어줌으로써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소화 기능을 돕고 가스 배출을 도와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 오늘도 힘들었네.
크림빵. 지금까지의 땀방울이 설마 빵 몇 조각에 져버리는 건 아니겠죠? 역시 단 게 맛있어. 먹는 걸 참지 않으면서도 체중 관리와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그녀. 아우, 운동하면서 잘 먹어야 돼요. 굶으면 안 돼요. 뭐든 잘 먹고 잘 비우면 된다는 원경 씨의 건강 철학. 여기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했다는데요. 카무트 효소예요. 제가 예전에는 변비가 심해가지고 또 속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챙겨 먹어요. 식사 후나 간식을 먹은 후 꾸준히 섭취한다는 카무트 효소. 제가 예전에는 변비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화장실 잘 가서 가벼워서 좋습니다. 그 기분 이제 화장실 잘 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운동도 많이 하죠.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카무트 효소가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해를 위해 한쪽엔 일반 물, 다른 한쪽엔 카무트 효소를 녹인 물을 부어봤습니다. 잠시 후 일반 물을 넣은 곳은 변화가 없었지만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분해되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에 포함된 알파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 포만감 형성과 식욕을 조절하고 나아가 비만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는 장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요. 살이 쪄서 소화불량이 되면 장독소, 즉 유해균이 증식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고 이 장독소는 위산 분비까지 불균형하게 만드는데요. 위에서 생산된 위산이 소화를 위해 장으로 가야 하는데 장에 있는 음식물로 꽉 막혀 위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위산 역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속이 쓰리고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장내 부족했던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 속의 음식물을 분해하고 음식물이 장내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화효소가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 장 정화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소화력을 만들어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대장염을 유발한 쥐에게 7일간 카무트 효소를 먹인 결과 혈변과 설사 빈도가 낮아져 질병 활동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이 섭취량이 회복되며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고 염증성 장질환 증상도 완화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무트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체중 감량과 장 건강뿐 아니라 피부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특이 체질인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재배되는 정품인지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은 몸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큰 욕심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좋지 않아요?